첫 번째로 그 부천 만화축제 풍자 만화가 선정되고 전시된 것에 대해서 문체부가 엄중 조치를 하겠다 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고등학생의 현실 풍자 그림 한 장에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문체부는 저 그림을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이라고 하면서 선정과 전시가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응한다. 그 엄중 조치를 예고했어요. 장관님, 정부가 후원하는 행사에 출품된 작품들이 정치적인 주제를 다루면 엄중 조치. 이것이 문체부 공식 입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문체부는 저 작품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표현과 창작의 자유 그런 걸 최대한 보장합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문제 삼는 것은 최초의 그 작품 심사 선정 기준에서 처음에 저희들한테 제시한 약속 달리 그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색채를 빼겠다. 그리고 됐습니다. 영유훼손 흥분을 안 하겠다 해놓고 자, 장관님 그런 됐어요. 그 조항을 삭제를 됐어요. 하고 공모를 했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겁니다. 정치적인 것을 작품에 배제하겠다는 문제 것을 삼지 조건으로 않습니다. 제시를 했다 이겁니까? 그 2013년 9월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국립극단의 개구리라는 작품이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며 그 당시 시나리오를 고쳐라. 또 수정시켰어요. 또 창작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를 시켰습니다. 예술인들이 이때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시작이라고 본 겁니다. 장관님, 예술인들을 배제시키면서 블랙리스트 사건을 일으켰던 몸통이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이거하고 그거하고 비교할 성격이 아닙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 정신을 유린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를 교훈으로 삼아서 만들어진 법이 뭔지 아세요? 예술인 권리보장법입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국가기관 등은 예술을 검열해서는 아니되며 예술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술 지원 사업의 결정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고 돼 있어요. 그런데 어저께 보니까 문체부는 어제 오전과 밤늦은 시간 두 번 보도자를 보냈더라고. 그 결론적으로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 이거 이제 만화영상진흥원을 겁박하고 나선 겁니다. 장관님,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다른 모처에서 전화 받으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아, 독자적인 판단이시고. 네. 옛날 장관님 취임사 보니까 자유는 예술적 진취와 도전 정신을 주입합니다. 자유 정신은 문화예술의 빼어난 독창성과 대담한 파격, 미적 감성과 재능을 선사합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네. 장관이 말씀하신 예술적 진취와 도전 정신은 이번에 나온 이 대통령을 풍자한 이 학생 작품과는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저희들이 문제 삼는 것은 작품이 아닙니다. 순수한 예술적 감수성으로 명성을 쌓았고 알겠습니다. 자, 그런 영상 한번 봐주세요. 중고생 만화 공모전이 왜 어떻게 잠깐 보세요. 정치오염 공모전으로 만든 그 만화진흥원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알았습니다. 삼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에 출연했던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후보님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SNL이 자유롭게 정치 풍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건가요?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SNL의 권리입니다. 자, 대통령도 정치 풍자는 당연한 권리라고 했어요. 네, 당연한 네. 권리입니다. 그건. 이 사건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 있는 문제에다가 대통령 뜻과도 배치돼요. 또 과거 블랙리스트 사례를 보면은 관련자들이 직권남용죄로 처벌했던 것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장관님이 지금 독자적 판단으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입장을 처리 안 하시겠습니까? 네, 독자적인 입장으로 했고요. 이거는 그 학생의 작품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왜 순수한 예술적 감수성으로 명성을 쌓는 중고생 만화 공모전을 정치오용 공모전으로 변색시킨 알았어요. 만화진흥원에 대해서 지적을 장관님 합니다. 사고에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작품 속의 풍자는 문체부의 엄중하고도 신속 단호한 대응 이것으로 완성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봐보세요. 지금 저 보고서 하나 띄워놓은 거 한번 보세요. 2014년 보고서인데 저게 블랙리스트 실행 계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블랙리스트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그 당시에 정치 편향 배제, 지원 제한,
사전 검토, 건전성 갖춘 인사 이런 단어를 동원해서 배제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된 거예요. 블랙리스트 문제가 됐던 것은 표현의 자유, 창의성이 보장돼야 할 문화예술에다가 정치적 잣대를 들이밀었다. 이건 헌법상의 명백한 헌법 위배되는 행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는 블랙리스트가 없다. 이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공언하셨던 장관 문체부라면은 이런 블랙리스트 발상에 내용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엄격하게 책임을 물리겠다.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이런 결격사항을 공모전 개최 계획에 기재를 하거나 아니면은 실행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문체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건 정무적 판단인데 장관님 생각이 어떠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의원님의 깊은 뜻을 잘 살피고 또 고견과 그 경륜을 제가 잘 받아들여서 그 후속 조치에 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이 대통령께도 좋고 장관님한테도 좋으실 겁니다.